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방망이 얘기까지 나왔네요.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. 예?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. 정말 잔인하네. 네? 지금 뭐 철새 타령입니까? 새 타령이? 자유한국당이 무슨 호사를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정당이겠습니까?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. 병든 보수,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자유한국당을 저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. 정진석 의원이 육모방망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각이 6개인 방망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소극적인 글쎄요. 친박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의미인가요? 뭐 핵심은 그 얘기죠. 결국은 친박들이 특히 상징적인 친박들 일부를 당해서 이른바 출당을 하지 않으면 내세우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쇄신 이런 것들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친박계를 강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자유한국당 보면 뭐 바퀴벌레에서 낫술, 육모, 방망이까지 일단은 그러고요. 어휘 자체가요. 쓰는 어휘가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거기도 그 내용을 보면 20, 30대에서는 한 자릿수 지지율이거든요. 또 대구 경북을 제외한 사실 전국에서 이른바 1위를 한 곳이 없고 이런 등등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엄청난 사실 회초리를 맞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통렬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과 내부의 비박 간의 그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거든요. 지금 어휘 자체도 지금 전혀 국민들이 보기에 공감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어휘를 써가면서 저는 저러한 모습들은 자유한국당이 점점 스스로의 운명을 더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보수 세력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좀 거듭나라. 혁신을, 쇄신을 좀 해라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고 아마 상당 부분 어떤 보수의 재건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앞으로 더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라는 모습. 지금 돼가는 모습 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나경원 의원이 강남이랑 서초에서는 창피해서 못 찍겠다고 얘기를 한다 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인가요? 저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앞으로 개헌을 할 때 반드시 국회 해상권과 국회의원 국민 소환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. 솔직히 지금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까? 정권도 교체됐고요. 그렇다면은 지금 총선을 실시했을 때 정말 300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걸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저 국회의원들이 항상 그 개헌을 할 때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회 해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. 앞으로 이제 개헌이 다시 논의될 때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중간에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김성태 의원 거기서 철새 얘기 논란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이제 자유한국당 가가지고 보수의 개혁을 얘기할 텐데 그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냐? 김성태 의원은 지난 국회 특위 때 상당히 위원장 맡아가지고 잘했죠. 그랬죠. 그러다 이제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른정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보수, 합리적인 보수의 깃발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당이 워낙 바탕이 안 되고 또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탈당해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 넘어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방송하는 라디오에서도 세타령을 배경으로 틀어놓으니까 좀 잔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도 망해가는 정당에 들어서 살리려고 왔는데 그걸 세타를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자유한국당은 큰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은요 저는 일시적으로 봉합될 수 있다고 봐요. 일시적으로. 그런데 이 정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국민들의 지지거든요.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24% 얻었습니다만은 주로 이것은
진영 싸움, 이념 싸움으로 가가지고 끌어온 거예요. 예. 이 싸움이 계속 갈 거예요, 앞으로. 계속 천만의 말씀입니다. 더더욱이 젊은 층은 아예 정당으로 간주도 안 합니다.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. 더더욱이 거기다가 친박은 저희 소멸될 수가 없어요. 왜? 저 정당의 핵심 근거지가 친박의 고향입니다, 또. 예. 할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. 친박과 비박이 절충하면서 또 내년 지방선거 또 치를 겁니다. 그렇게 아, 이 그냥 하면서 예. 다음 총선 대선 때 점점 소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. 저는 그렇게 아, 어쩔 수 없이 동거가 진행이 된다.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국민적인 대의명분으로 보면은 비박이 당권을 쥐고 당을 흔들어야 돼요. 예, 예. 근데 그 비박은 힘이 없는 것이고 친박은 그 지역적인 또는 핵심 지지층이 친박의 지지층이에요. 예. 그걸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결국은 봉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